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태안에 있는 현대자동차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입니다. 여기에 아주 엄청난 차를 시승해 보러 나왔는데요, 바로 현대차 최초의 고성능 퍼포먼스 전기차 아이오닉 5N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아이오닉 5N 얼마나 대단한 차인지 이미 출시되기 전부터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650마력이다, 어마어마한 야수가 숨어 있는 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제가 제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본 다음에 어떤 차인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저는 지금 아이오닉 5N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너무 기다리던 바로 그런 차량에 타고 있어요. 와, 지금 잠깐 타서 운행을 해보고 있는데도 이 실내에서 울리는 이 엔진 사운드가 막 가슴을 뛰게 해주고 있습니다. 준비 출발. 와! 와, 단 200m 만에 시속 15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도 상당한 코너링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속 75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도 전혀 이 차가 미끄러지거나 날아갈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짜릿하다, 짜릿해. 와, 너무 재밌다. 자, 지금은 드래그 모드 중에서도 N 런치 컨트롤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고 엑셀도 끝까지 밟은 다음에 브레이크만 떼면 되는 거죠. 와! 시속 160까지 200m 만에 가속을 해버렸어요. 와, N모드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이 현대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람이 시트에 파묻힌다라는 느낌을 여기서 느껴볼 수가 있네요. 아이오닉 5N은 N모드의 NGB를 켰을 때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3.4초에 불과합니다. 그 3.4초를 뚫고서 80에서 120까지 올라가는 데는 1.8초가 걸린다고 해요. 그 고속의 영역에서도 시속을 올리는 데에 전혀 부담이 느껴지는 게 1도 없고요. 오히려 100이 넘어가서도 난 여기서 더 할 수 있어, 한번 쭉 더 밟아봐 라는 느낌이 온몸으로 체감이 됩니다. 보통 일반 차량들이 런치 컨트롤을 할 때 브레이크랑 엑셀 같이 밟고 있다가 출발하더라도 끼기기기기익 하는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스키드음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오닉 5N은 적절하게 토크 배분을 해줘서 그런지 뒤쪽에서 스키드음이 들리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동 능력도 상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동 거리가 100m도 안 됐거든요. 제가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은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서는 모습도 봤죠. 고속의 영역이나 뭐 서킷이나 일상 영역에서도 이렇게 과감하게 다룰 수 있는 차가 7,600만 원 정도에 나왔다는 거는 정말 메리트 있는 선택지가 국산 자동차에 등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짧게 무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몇 킬로까지 버티나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에서 80, 90? 우와! 코너가 그렇게 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9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돌아나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엔 N2 시프트를 써서 드래그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뷰얼컷! 변속 충격! 이 차가 전기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속 기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속 기어가 없는 거를 변속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 기능이 바로 N2 시프트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셨겠지만 가속을 할 때 기어 변속을 해주지 않으면은 방방방방 거리면서 퓨얼컷이 걸립니다. 이 퓨얼컷이 걸리면 더 이상 가속이 안 되고 그 속도에 멈춰 있어요. 그 멈춰 있는 상태에서 변속을 딱 해주면 변속 충격이 오는 것처럼 빵 하면서 앞으로 탁 튀어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연기관에 있던 기능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진짜 재미있는 차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N페달 모드를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N페달 모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이 디스플레이에서 N모드를 들어간 후에 N페달을 켜줘야 되는데, 이 N페달이 무슨 기능이냐, 회생제동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마치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제동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바로 이 N페달이에요. 그래서 이 N페달 같은 경우에는 시속 70km에서 코너를 돌아 나갈 때에도 차량을 잡고 제동을 확 하는 것처럼 턱인이 딱 걸리면서 돌아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자동차에는 800V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회생제동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극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 회생제동을 극대화한 만큼 제가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N페달 3단계로 설정을 해놓고 코너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N페달을 지금 3단계에 놓고 거의 이제 유턴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코너를 돌아 나갔는데, 제가 엑셀을 단지 뗐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 속도가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전기차의 장점이지. 그리고 이것도 단계를 조절을 해서 내가 조금만 도와주게 할 건지 아니면 많이 도와주게 할 건지 내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진짜 재미있게 내 입맛대로 탈 수 있는 차가 탄생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드래그만 벌써 한 6번 7번을 했고, 지금도 N페달에 N코너에 이런 식으로 계속 차를 가혹하게 굴렸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온도가 26도입니다. 회생제동을 너무 극대화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는 거 아니냐, 과열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생제동을 극대화해서 쓰게 되면은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저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온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다고 해요. 와, 이거는 정말 신기한 거죠. 그리고 이 차에는 서스펜션이 굉장히 세분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어요. 노말,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이 스포츠 플러스로 놓을수록 굉장히 노면을 딱딱하게 움켜쥐고 롤이나 피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주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짐카나 쪽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는 되게 특이한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N토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출력을 앞쪽으로 보내서 앞에서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모든 출력을 뒤로 보내서 뒷바퀴만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을 원할 때는 이렇게 절반, 내가 후륜을 좀 더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80대 20 뭐 이런 식으로도 놓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이렇게 켜놓고 이 짐카나를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콘터치 하나를 했어요. 53초라니 앞에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한 건지 모르겠네. 지금 고속선에부터 이렇게 짐카나 뭐 드래그 다양한 것들을 한번 즐겨봤는데요, 몸속에서 막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차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짐카나나 여러가지 이벤트들을 겪어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거는 드리프트 킹이라고 불리는 치치아 케이이치 선수가 뭐라 그랬어요. 이 차로 드리프트를 하고 난 후에 이 차가 1.9톤 정도 돼 보이는데 그거 맞아? 라고 물어봤더니 2.2톤이라는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그 기분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차가 어떻게 2.2톤이야. 정말 가볍게 느껴진다는 느낌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짐카나를 하면서 고속으로 턴을 하고 급제동을 하고 급선회를 하더라도 차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다 보니까 이게 2.2톤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볍고 아반떼 N보다 살짝 더 무거운 차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브레이크도 4피스톤의 디스크 400mm가 2.2톤이라 그러면 살짝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N 브레이크 리젠이라는 기술이 있어서 회생제동이 물리적인 브레이크와 거의 대등한 수준의 제동력을 확보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을 떼는 것만으로도 턱인, 즉 이렇게 몸이 앞으로 이렇게 탁 기우는 그런 듯한 느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회생제동이나 물리적인 기계 브레이크가 합쳐져서 제동 능력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이 가상 사운드가 제 귀에 딱딱 꽂히다 보니까 이 가상 사운드 때문에 내가 마치 엔진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내가 차를 혹사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귀에 딱딱 꽂히니까 여기서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야겠구나, 이 정도면 가속을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이 온몸으로 느껴져서 훨씬 더 재미있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현대차에서 정말 제대로 된 물건을 하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진짜 재미있어요. 지금 이 고속 주행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주행하셔도
되는 건가요? 실제로 저희 레이스에서 F1 제외한 다른 레이스에서도 포메이션 랩을 진행할 때 타이어 열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행주행을 합니다. 저 보통 세이프티카가 들어왔을 때 이런 무빙을 타이어를 데우려고 이런 무빙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100km 이하의 천천히 낮은 속도로 100km 이하가 어떻게 천천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으로 지금 코너를 돌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미끄러지는데요? 아니 차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나가요? 220, 230, 240 제한 속도가 260인 차량을 방금 262km로 주행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아래로 행지가 걸리나요? 와 이게 몸이 아래로 이렇게 깔리네요. 속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럼 조금 더 재밌는 서킷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킷으로. 네. 오. 근데 이 버킷 시트가 생각보다 몸을 잘 잡아주긴 하네요. 이런 코너들은 드리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함성을 지를 듯한 코너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운전하시는데 지금 한 40-50% 정도의 페이스입니다. 이게 40-50%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차량은 650마력 출력을 다 사용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쫄깃쫄깃한 느낌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심지어 이 가속 페달이 50%를 잘 넘지 않는 선에서 주행을 하고 계세요. 이번엔 100% 성능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지치지가 않네요. 정말 이렇게 무거운 차가 이런 식으로 코너를 100km로 돌아도 되는 건가요? 애초에 이제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현지에서 그립은 더 좋게 눌러주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오는 이점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길어지겠지만 제동거리는. 진짜 재밌네요. 이 차는 보통 급제동을 했을 때는 앞에가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쫙 잘 감속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코너링 같아요.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급가속을 하고 급감속을 하고 모터로 회생제동을 했다가 단 0.1초 만에 바로 또 브레이크 리젠을 걸어주는데 이걸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서도 배터리 온도가 36도밖에 안 되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N 레이스 모드를 키게 되면은 더 높은 배터리 온도까지 출력 제한하지 않아서 출력을 계속 끝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드리프트도 볼 수가 있나요? 지금 후륜 100%로 바꿨어요. 네. 오! 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자동차는 이거지! 뒤에가 날아가고 있어요! 와! 너무 재밌는데요? 뒤에가 날아가는 순간에도 차를 굉장히 잘 잡아주네요? 와 너무 재밌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가 아는 국산 자동차의 무빙인가. 아반떼 N도 인제 서킷이나 이런 데서도 타보면은 오히려 앞보다 뒤가 흐르는 느낌이 강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제대로 된 후륜 구동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군요. 너무 짜릿했습니다 진짜. 방금 이렇게 인스트럭터분을 모시고 주행을 했는데요. 일단 서킷 주행 굉장히 재밌었고 4륜 구동으로 달릴 때랑 후륜으로 달릴 때 무빙이 완전 다른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후륜 구동으로 모든 토크를 다 배분을 하면 정말 100% 후륜 구동 자동차처럼 뒤가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4륜 구동을 하면 4륜 구동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속 주행에서는 266km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서킷에서 급선회를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가라 반죽해서 이 차에다 몰아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서킷에서 놀기 정말 좋은 차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잖아요.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기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서킷 한 세션을 주행하더라도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가 있고요. 서킷을 타고 나면은 가장 걱정되는 거 주유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엔진 오일이라든지 각종 오일류들을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모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고속주유로와 서킷을 돌고 나와서 그런지 이 가슴이 뛰는 게 주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차는 남자의 로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인 것 같아요. 여행을 가거나 차박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가족들을 위한 안락한 패밀리카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즐기고 싶을 때, 내가 달리고 싶을 때에는 또 마구 달리면서 주행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내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면서 막 도파민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셨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짜릿하게 모든 기능들을 잘 즐길 수 있게 만들어놔서 진짜 좋은 차가 탄생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제가 지금 40km를 풀가속, 드래그, 서킷, 고속주행로 260km로 막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100%에서 63%까지밖에 안 내려왔어요. 이 정도면은 다 채우는데 그래봤자 한 3-4천원 드는 충전 비용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탄 거죠. 진짜 아이오닉 5N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이번에는 트랙을 진행을 할 거고요. 트랙 모드를 위해서 배터리 온도를 20도에서 30도 사이로 맞춰 놓는 게 최적의 온도라고 하거든요. 트랙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트랙 모드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N으로 뉴르부르크링을 주행한 영상이 있잖아요. 그때도 두 바퀴를 돌고도 40도가 채 되지 않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랙 모드로 놓고 달리면 인제 세션 하나를 통째로 풀 어택을 하고 나서도 배터리 온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출력을 최고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해요. 배터리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출력에 제한이 걸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온도를 조절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한 기술과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부터는 서킷 주행을 시작할 거예요. 서킷 주행에서는 앞차와의 추돌 방지를 도와주는 전방 안전 센서를 모두 끄도록 하고요. 노멀 모드로 일단 먼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어요. 주행을 하다가 N 모드를 넣거나 스포츠를 넣거나 할 때도 이 서스펜션을 어느 정도로 딱딱하게 할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에코 모드를 놨을 때는 승차감이 한껏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납니다. 반면에 스포츠를 놓고 주행을 할 때에는 엑셀의 감도도 훨씬 더 민감하게 세팅이 돼 있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조금 더 단단해져서 이 위아래의 승차감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좀 더 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아이오닉 5N을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면을 다 읽고 나가는, 딱 붙어서 주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스포츠 모드나 이런 것들로 놓고 주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주행하면서 느꼈지만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서킷에서 주행을 할 때 이 차가 2.2톤이라는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초반부터 100%의 출력과 토크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처음 탑승하고 나서 무게가 정말 가볍다라고 느끼는 것도 하나고요. 제동거리도 상당히 짧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차의 무게감이 덜 느껴진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코너링도 굉장히 쫀쫀합니다. 지금 이 차가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무게로도 잘 돌아나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왜냐면 이 차량은 일반 아이오닉 5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무게와 그리고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정적인 선회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가 과연 긴 휠베이스가 맞나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던져집니다. 어떻게 이런 필링을 만들 수 있는지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특히나 고속에서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도 시속 100km로 이 급한 코너를 돌아 나감에도 정말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차고 넘치고 내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사용자에게 계속 전달해 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 서스펜션이 단단해서 그런지 내 머리가 흔들리는 피칭이나 롤링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좀 더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센터 콘솔 요거를 새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링에서 주행을 할 때 한쪽으로 몸이 쏠렸을 경우에 이렇게 다리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감 있게 달릴 수가 있긴 해요. 지금은 사륜구동으로 달려서 그런지 굉장히 안정적인 거동을 보여주지만 만약에 이걸 후륜구동으로 돌린다고 하면 훨씬 더 뒤를 털면서 달릴 수 있는 재미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가 650마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엑셀을 끝까지 밟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엑셀을 진짜 살짝 요만큼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만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고 넘쳐요. 시속 100에서 120, 140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엑셀을 절반 정도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출력이 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상으로 썼을 때는 차가 진짜 로켓처럼 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인아웃이 이렇게 재밌는 차가 현대차에서 탄생을 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너무 재밌어. 그리고 서킷을 주행하면서도 들리는 이 가상 사운드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약간 내가 변속을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계속해서 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요걸 8단 DCT를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이 8단 DCT 기반의 사운드가 굉장히 귀에 기분 좋게 들려오기 때문에 서킷도 한층 더 즐거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서킷 너무 재밌습니다. 이 차로 서킷을 입문하신다 그러면 진짜 재미있게 잘 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토크를 굉장히 적게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650마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굉장히 폭넓게 드라이빙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N-레이스를 켰고요. 이 N-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터와 배터리를 최대로 냉각시켜서 한 세션을 최대 풀 어택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드예요. 최대 출력이 살짝 깎이긴 하지만 모터와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성능이 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의 성능을 끝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제 서킷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반떼 N을 타게 되면 한 세션을 풀 어택을 진행하게 되면 다음 세션 정도는 쉬어줘야 됩니다. 근데 N-레이스를 켜게 되면은 그런 거 없이 바로 다음 세션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 온도가 약 25도에 모터 온도가 전륜이 44, 후륜이 53이거든요. 이 서킷이 끝나고 나서 배터리 온도와 모터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레이스의 N 페달을 켜고 서킷을 달리고 있는데요. 회생제동을 최대로 놓고 달려서 그런지 브레이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엑셀만 조절해서 서킷을 돌고 있어요. 정말 최고 속도를 내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야 되는 순간이 아니면 이렇게 회생제동만 놓고 달렸을 때도 충분히 좋은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제가 이렇게 엑셀을 잠깐 놓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턱인이 걸립니다. 와, 회생제동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바로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N2 시프트를 넣어서 제가 변속을 하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변속을 계속해서 하는 느낌이 듭니다. 변속을 할 타이밍을 삐빅 이렇게 울려주면서 변속 타이밍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좋은 거는 HUD의 이 변속 타이밍 정보를 그대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내가 RPM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에 변속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이 디스플레이를 내려다보고 RPM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 뱅 사운드! 뒤쪽으로 팝콘음이 터지고 있습니다. 백파이어가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2단으로 지금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속도를 오버하면 112에서 퓨얼컷이 걸립니다. 이거 엔진차냐고. 퓨얼컷이 걸리면 내가 변속을 해주지 않으면 그 이상 속도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미션이 없기 때문에 미션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퓨얼컷을 즐기고 싶다면 얼마든지 퓨얼컷을 즐기면서 주행을 하셔도 됩니다. 와,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조절하면서 서킷을 주행하니까 서킷이 한층 더 재미있어지네요. 우! 변속 충격! 지금 이 차는 거의 내연기관이에요. 레브 매칭부터 시작해서 변속 충격까지 모든 것들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2단에서 3단으로 올라갈 때 몸이 툭 튕기면서 변속 충격을 만들어 주고요. 이건 마치 정말 내연기관 차량을 모는 듯한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거기에 사운드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진짜 내연기관을 타는 듯한 기분이 계속해서 드네요. 뒤로 계속 이렇게 소리가 바바바방 터지니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서킷 주행 지금 단 한 몇 바퀴만 돌았는데도 이 남자들의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방금 서킷을 주행하고 나왔잖아요. 정말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차가 전혀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금 N-레이스를 켜고 서킷을 4바퀴가량 5바퀴가량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터리 온도는 27도고요 전륜 모터는 52도, 후륜 모터는 63도입니다 배터리 온도가 단 1도밖에 오르지 않았고 모터 온도도 한 10도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모터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훨씬 서킷 주행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한 세션을 풀 어택하고 나서 다음 세션을 바로 이어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N-레이스가 탑승자로 하여금 최대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 잘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와, 현대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지 대단합니다. 정말 드라이빙 중에서도 꽃이라고 불리는 드리프트를 하러 갈 건데요. 이 드리프트에서는 이 드리프트 옵티마이저부터 시작해서 젖은 노면에서 이 차가 어떻게 달리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것까지 최대로 한번 즐겨보고 드리프트를 제가 과연 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프트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프트 옵티마이저가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어렵네요. 역시 어려워. 내연기관이랑은 완전 다릅니다. 감을 살짝 잡을 듯 말 듯한 그런 느낌인데 계속 스피나네요. 그 미묘한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출력이 하도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카운터 스티어링을 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네요. 근데 이 드리프트 옵티마이저가 계속 도와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만 더 해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인스트럭터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지금 드리프트 체험을 모두 마치고 이제 스타팅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드리프트나 뭐 이런 아이오닉 5N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체험을 해본 다음에 내가 구매까지 고려하고 있다 라는 분들은 추후에 10월부터 열릴 이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습니다. 드래그부터 시작해서 짐카나 서킷, 드리프트까지, 그리고 젖은 노면 주행도 가능하니까 차 구매하시기 전에 충분히 테스트해보고 경험해보고 구매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게 잘 주행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다 정말. 네, 지금까지 아이오닉 5N 쭉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타는 내내 감탄과 탄성이 멈추질 않았던 그런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이오닉 5N을 쭉 타면서 총 3가지 크게 느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성입니다. 과연 고성능 전기 퍼포먼스카가 감성의 영역까지 두드려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기호에 불과했고요. 이 감성의 영역까지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차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퍼포먼스 주행과 일상 주행이 공존할 수 있는 차로 나왔다는 점이 가장 크게 놀랐습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오닉 5를 운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M 모드로 들어가거나 N20로 들어갈 때는 확실히 이 차가 고성능 퍼포먼스카라는 걸 여지없이 드러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일상주행과 퍼포먼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 7,600만 원이라는 가격 안에 녹아들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그 라인 안에 딱 들어와 있어서 아이오닉 5N이 앞으로는 고성능 퍼포먼스카의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이오닉 5N이 궁금하시다면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에 오셔가지고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